또 지내면서 받았던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 제대로 해소하지 못해서 화병을 앓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뭐 아무래도 가족 간에 좀 예민한 대화를 하기도 하고 준비 때문에 가사 노동을 심하게 하기도 하죠. 네. 가족 간의 갈등이 좀 유발되기도 하는 명절인데요. 또 멀리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신체적이고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들을 잘 극복하지 못했을 때 이런 몸과 마음의 후유증을 다 통틀어서 저희들이 화병이라고 말하는데요. 자, 오늘 그래서 이 화병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하. 오히려 화를 참고 사귀는 분들이 화병 걸린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화병은 정확하게 어떤 병이에요? 예. 자, 화병은 사실 줄임말입니다. 이 우라병의 이제 줄임말인데요. 이걸 한자로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요. 답답할 울자에 불화자를 써서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 때문에 속에서 이제 불길이 치미는 이제 그런 증상을 말을 하게 되죠. 자, 스트레스가 생기죠.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못하고 이게 오랫동안 누적이 되면서 흔히 뭐 우라가 치민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네. 가슴이 꽉 막힌 것 같고 막 속에서 불길이 오르는 것 같은 이런 증상이 계속 맞아. 지속되는 상태를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화병이란 말을 아까 딱 썼을 때 이게 막 화가 나거나 아니면 막 너무 답답한 상황이 이어질 때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서로 아유 화병 걸리겠어 이런 식으로 쓰는 그런 이제 그냥 수사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실제로 어떤 진단 기준에 따라서 진단을 내리고 또 치료를 하는 실제 존재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자, 우리가 화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면은 인간의 굉장히 자연스러운 감정이잖아요. 네. 뭐 생활하다 보면은 정말 화가 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또 풀어야 되는 건데 이게 제때제때 제대로 이렇게 분출되지 못하고 이게 자꾸 누적이 되고 쌓이게 되고 또 이게 쌓인 것이 결국은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몸속 어디선가 펑 하고 터지게 되면서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듣기로는 화병이 우리나라에만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사실이에요? 네, 맞아요. 이 화병이라고 하는 게 특히나 한국 문화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 또 많이 연구돼서 발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한국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한국 문화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많이 참으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참는 와중에 어떤 가족과 사회적인 나의 역할 같은 거에서 오는 갈등 같은 것들, 압박감 같은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과 맞물려서 나오는 한국 고유 문화에 관련된 증후군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아까 이제 질병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1995년도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정신의학회에서도 화병을 그냥 그대로 옮겼어요. 무슨 디지즈 이런 게 아니라 화병이라고 아예 옮겨서 화병. 이 한국인들에게 특히나 많은 아주 특이한 신경질환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요. 감정이 억눌리면 몸과 마음이 아픈 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조금 특이하게 이걸 화라고 하는 감정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게 분하고 억울한 감정이 해소가 되지 않고 가슴에 막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화병이 나게 되는 건데 네. 증상은 어떻게 나옵니까? 화병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이제 가슴이 답답하고 그래. 네, 숨이 좀 잘 안 쉬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고요. 그리고 목에 덩어리가 뭉치거나 가슴에도 이렇게 뭔가 무거운 것이 짓누르는 듯한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기도 하고요. 온몸에 열이 뻗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뒷목이 뻣뻣해지기도 하고요. 잠이 안 오고 이유 없이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또 우울하고 짜증이 많이 나고 또 불안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소화불량이나 폭식, 이명이나 가슴 통증, 생리불순 이런 증상들도 같이 동반될 수 있는데 이런 종류의 증상들이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다면 이것을 화병으로 본다라고 하고요. 일상생활은 물론 학업이나 업무 또 대인관계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이 화병이라는 거 한번 온 적이 있었는데요. 힘드셨겠다. 이게 40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어머. 진짜 불화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고 요즘에는 이 정체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질환의 문제를 일으키고 너무너무 유명하고 또 체감하게 되잖아요. 또 본인이 느낌이. 몸과 마음은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뇌는 전신을 전부 다 이 총괄하는 그런 장기다 보니까 우리 몸 신체 전체에 이 뇌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억울함이나 분노 생길 때마다 이걸 잘 표현하지 않고 계속 꾹 이렇게 누르다 보면은 결국 우리 몸은요 이거를 일종의 밖에서 오는 굉장한 위협으로 느끼게 됩니다. 와, 우리 몸 큰일 났다. 이거 정말 응급 사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몸에서는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죠. 이게 코르티솔을 계속 분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계속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만성적으로 반복이 되게 되면 아까 우리 장민호 선생님 말씀하신 것 같은 이제 증상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뭐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요. 네. 가슴이 답답해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뭐 근육통까지 우리 몸이 느끼는 그런 통증으로까지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또 그 행복감을 주는 또 호르몬이죠. 어떻게 보면 콜레스테롤 반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그런 행복 호르몬. 이것들의 이제 호르몬은 또 반대로 낮아지게 되는데 이게 낮아지게 되면 우리가 그 기분을 안정시키는 시스템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스트레스를 또 이겨내지 못하니까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불안, 우울, 짜증 이렇게 되는 정말 우리 몸을 힘들게 하고 정신을 힘들게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하게 일어나면서 결국 신체에 느껴지는 통증까지도 예민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화병 증상을 들어보니까 뭔가 열이 오르고 막 가슴이 답답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갱년기 증상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맞아요. 화병 증상과 갱년기 증상은 겹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열감 오르는 거, 뭐 불면이나 불안, 우울, 짜증, 가슴 두근거림 다 되게 대표적인 갱년기 증상들이잖아요. 근데 원인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결정적인 차이는요. 화병은 어떤 사건, 관계 중심이에요. 그런데 갱년기는 이것과 상관없는 신체의 변화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화병은 뭔가 내가 억울한 일, 답답한 일을 일단 당한 거예요. 이 이후에 증상들이 생기거든요. 어떤 일을 당한 후에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유발한 특정 인물을 생각했을 때 증상이 더 심해지고요. 반복해서 계속 그 억울한 사건이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이 됩니다. 그런데 갱년기는 이런 이유가 없어요.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나이가 들면 따라 갑자기 열이 확 오르고 짜증이 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정말 대다수의 경우에 이 갱년기와 화병이 같이 오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주의가 그게 필요합니다. 정말 갱년기에는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이때 오래된 억울함이 터지면서 갱년기와 화병이 같이 오는 경우도 많은 거죠.